교과서 160쪽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특급 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자, 3.1운동이 막 한참 일어날 무렵에 이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지에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한 7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임시정부는 이렇게 이제 3가지죠. 지금 3가지 임시정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정부 형태로 확대 개편한 대한국민의회가 수립이 됩니다. 자, 대통령을 손병희로 추대했는데 손병희는 지금 국내에 있죠.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번으로서 태화관에서 만세 3창을 불렀던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한 분입니다. 추대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이동희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요 대한국민의회 인사들의 독립운동 방략은 이제 무장투쟁론이다. 이 무장투쟁론이란 무엇이냐면은 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나 만주 이 지역은 한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무장을 해서 이 국내로 진격을 해서 일본 놈들을 이제 몰아내자라고 하는 이제 무장투쟁론을 이제 주장을 했었죠. 자, 그리고 상하이에는 1919년 4월 11일 날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세력이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이승만을 이제 이 대표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이승만은 미국에 있죠. 이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인사들의 독립운동 방략은 외교 독립론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라고 하는 지역은 외국의 공사관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들을 상대로 요 외교 활동을 펼쳐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지역, 상하이 지역이 이제 이 외교 독립론이고, 이승만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919년 4월 23일 식민지 조선의 수도, 일본 놈들이 우리 수도 한양을 경성이라고 제멋대로 이름을 바꿔 부르죠. 그래서 이 경성에는 서울의 경성의 서울의 서울이라고 볼 수 있죠. 13도 대표들이 국민 대회를 개최해서 이제 정부 수립을 선포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 한성 정부라고 하는 이제 비밀 정부입니다. 이 집정관 총재로서 대표로서 이승만을 이제 추대를 했었죠. 자, 그런데 독립운동을 지도할 임시정부가 왜 3개 이상이 되느냐?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결국은 1919년 9월 11일 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통합이 되는데, 바로 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해서 1919년 9월 11일 날 상하이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통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위치가 상하이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법, 방략은 이제 외교 독립론이, 외교 독립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임시정부의 조직이나 그 다음에 활동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 1919년 9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체제는 민주공화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하고 똑같습니다. 민주공화제의 특징은 3가지 권력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입법권은 임시의정원에서, 행정권은 국무원에서, 사법권은 법원에서 행사한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은 아까 이제 외교 독립론자였던 이승만이고, 국무총리로 선출된 분은 무장투쟁론자였던 이동희죠. 자, 서로 다른 독립운동 방법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임시정부에서 하나로 만났습니다. 자, 임시정부가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둘은 언제든지 헤어질 가능성을 안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임시정부의 조직을 보겠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연통제와 교통국은 둘 다 비밀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내에 있죠.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일본 놈들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이제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통제라고 하는 것은 자, 비밀 행정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받고 정보 보고 등을 맡았던 비밀 행정기구고, 교통국이라고 하는 건 통신기구입니다. 비밀 통신기구인데 정보 수집, 분석, 연락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임시정부의 이제 이 교통국, 무역 회사를 가장한 교통국이 만주의 그 아일랜드인 쇼가 경영하는 이륙양해라고 하는 이제 교통국이 있었고, 부산의 백산상이라고 하는 교통국이 있었는데, 겉으로 이제 이 무역회사니까 이제 이 한국과 뭐 중국을 이제 이 무역선을 띄울 수가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무역하는 것 같지만 그 안쪽에 아주 깊은 곳에는 뭐 무기가 실려 있다든지 군자금이 실려 있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을 비밀리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자, 정부로서 필요한 것은 이제 돈입니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내외에서 이제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이 독립공채는 이제 어떤 교과서에는 이제 애국공채라고도 되어 있는데, 독립공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걸 채권을 구입한 국민들은 나중에 독립이 되면 그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이제 의연금을 이제 거두어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들이 이제 전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제 군사, 외교, 문화 활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에 군사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군무부라고 하는 부서도 설치를 해가지고 저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광복군사령부, 광복군 총영, 그 다음에 육군 주만 참의부, 줄여서 이제 참의부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부대들을 이제 임시정부 소속으로 편성을 한 거죠. 특히 이제 1920년대 초반에 이제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해서 바로 이제 압록강 건너편에서 활동했던 이제 군사조직이자 바로 이제 일종의 이 행정조직, 정부인 이 참의부는 이제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이제 편성을 했었다. 요 참의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정부의 주력 활동은 바로 요 외교 활동이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김규식을 신한청년당이 보냈는데,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 신한청년당이 이제 임시정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을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외교 활동을 펼치도록 했었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는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 활동이 있는데요. 임시정부는 자, 임시사료편찬회 또는 사료편찬소를 두어서 자,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해서 국제연맹에 제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을 간행했다. 여러분들 이 독립신문은 예전에 독립협회가 만든,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과 이름만 똑같은 겁니다. 임시정부도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독립운동 소식을 이제 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 사진 몇 장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21년에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신년 축하기념 사진인데요. 자, 근현대사는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얼굴이 좀 하얗죠. 이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왼쪽에 코수염 달리신 분이 바로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역시 코수염 달린 분이 바로 안청호 선생이죠. 바로 실력 양성파,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던,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의 말단이었던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아직 안경을 안 썼죠. 바로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이죠. 우리가 이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이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요인들을
아주 사실처럼 정말 이 진짜처럼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로 두 팔을 뻗은 분은 바로 임병용 선생님이죠. 자, 선생님이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서 임시정부 루트를 따라서 중국을 답사를 했습니다. 상하이, 중국에서 그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면서 경제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명 주소로는 상하이 황포구 마당로 306농에 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두 번째로 썼었던 청사, 임시정부 청사가 그대로 이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1926년부터 상하이를 떠나는 32년까지 사용했던 청사인데요. 그 건물 맨 꼭대기에 보면 1925, 이 건물이 1925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보경리, 옛날 지명이 푸징, 보경리입니다.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자, 이제 임시정부의 이제 입구가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김구 선생님의 흉상과 옛날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 집무를 했던, 이 사무실이 이렇게 이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김구 선생 집무실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님의 인형도 여기 이제 복원이 되어 있죠.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충북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이제 인솔을 해갔는데, 우리 학교 학생 2명도 인솔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은 이게 이제 한자로는 영경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임시정부 청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영경방 바로 이제 선생님 요 뒤에 있습니다. 요 지역이 이제 영경방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여기서 이제 김구 선생님과 그 가족들이 거주했던 장소가 바로 이제 이 상하이의 황파남로 350농 일대가 김구 선생님의 가족 거주지였다. 그렇게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선생님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 왜 열리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921년이 되면 임시정부의 비밀행정통신조직인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 경찰한테 발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밀 명령 행정 문서가 전달이 안 되고 군자금이 모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시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 이제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임시정부가 외교활동 그렇게 외쳐놓고 도대체 외교활동에서 무슨 성과를 보였느냐 이런 이제 한편에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1919년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이제 보낸 것을 이제 발각을 하죠. 이승만이 자신의 이제 스승이었던 현재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을 대신해서 국제연맹이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채호 선생이 발각을 하고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으려고 한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3년에 이 임시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수백 명이 상하이에 모여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임시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독립운동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엽니다. 국민대표회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창조파의 주장은 뭐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 선생님이죠. 이 창조파는 바로 이제 임시정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곳에 임시정부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 창조파의 주장이고 이제 신채호, 그 다음에 이제 박영만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개조파의 핵심 인물은 이제 이
안창호 선생님이죠. 안창호 선생님은 임시정부는 이제 그대로 두고 조직만을 좀 개편해서 운영해 나가자. 그리고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일단 좀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론을 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고수파도 있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이나 이동영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 유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창조파와 개조파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 회의가 결렬되면서 여기에 참가했던 여러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결국은 자기 갈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이 침체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침체된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끌어 나갔던 우리 오각형 얼굴에 뿔테 안경에 김구 선생님에 의해서 그 명맥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임시정부의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국민대표 회의 결렬 이후에 이승만이 이제 결국은 탄핵 당합니다. 아까 신채호 선생님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박원식 선생님이 2대 대통령에 선출이 됐지만 금방 돌아가셔요. 그러자 임시정부는 이제 조직을 국무령 체제로 개편했다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개편했다가 1940년에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이제 주석, 부주석 지도 체제로 이제 이 정치 체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도 없고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중요 내용을 밑에다가 표로 좀 그려놨습니다. 임시정부가 지금 여기서 국민대표회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1945년 우리가 이제 해방될 때까지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임시정부 초기의 활동이 A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의 임시정부의 활동이 B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초기와 후기의 활동 A와 B를 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두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좋다. 그래서 임시정부 초기의 요 A 시기는 당연히 이 대통령 중심제가 되겠죠. 이승만 대통령으로 선출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기 활동은 바로 열강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펼쳤던 외교 활동에 주력했었다. 여러분들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결렬되죠. 그래서 이제 침체기, 이게 침체기를 맞게 되는데, 이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실 이제 김구 선생님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봉봉 브라더스, 바로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단행을 하죠. 윤봉길 의거 직후에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일본의 수배령이 내려진 바람에 임시정부는 이제 상하이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정착하는 충칭에 따라서 1940년에 이제 충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중일 전쟁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1941년에 또 태평양 전쟁을 또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는 김구에게 강력한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하게끔 김구에게 강력한 권한을 좀 밀어주기 위해서 주석제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주석제로 바꾸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의 군사 조직인 바로 이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이 그 당시에 미국군과 연합하고 영국군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중국군과 연합해서 이제 대일 항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시기의 임시정부의 활동의 특징은 주석제, 그리고 군사활동,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사활동이 이제 중심이 됐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본문의 중요 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됐죠. 네모 임시정부로 결정했고, 위치는 상하이 말씀드렸고, 요 왼쪽에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무장투쟁에 유리한 간도나 연해주에 두자. 이게 뭡니까? 무장투쟁론이었죠. 바로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쪽에서의 이동희가 주장했던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외교활동과 각 지역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락이 편한 상하이에 두자. 바로 상하이 쪽 이승만이 대표적인 인물로서 외교 독립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특징, 민주공화제 네모, 자, 삼권분립, 자, 조직 밑줄 치고, 자, 연통제 네모, 비밀행정 조직이죠. 교통국 네모, 통신기관이죠. 다 독립공채 발행, 임시사료 편찬회를 둬서, 자, 한일관계 사료집 단행, 기관지는 뭡니까? 독립신문이죠.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161쪽으로 넘어가면 임시정부의 활동 중에서 외교 활동이죠.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해서 파리 강화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 미국에는 구미위원부에다가 네모. 자, 이승만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군사활동 광복군사령부, 광복군 총영이 있는데, 자, 23년에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 편성된, 자, 조직된 육군 주만 참의부, 줄여서 참의부라고도 부릅니다. 자,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편성했다. 자, 오른쪽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시정부가 21년도에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23년에 국민대표회의 네모.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구와 대립했습니까? 개조파. 자,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고, 창조파는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 선생이라고 그랬죠.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침체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개편하면서 특히 이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구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교과서 162쪽에 있는 사진도 한 번씩은 좀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임시정부의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3년에 바로 이제 이 압록강 바로 건너편 만주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의 직할부대 참의부.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요 안창호 선생 국무원 소속이죠. 그리고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갔던 요 김규식, 자, 한일 관계 사료집 독립신문, 자, 연통제 관련된 사료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